자, 이번 시간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cm, 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4하고 9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 거, 여기가 9가 되고 여기 4가 됐죠, 그죠? 근데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몇 초 0.2cm씩, 가로가 0.2, 그럼 여기가 0.2t가 되겠죠, 그죠? 세로는 이렇게 해서 0.3t가 되면 t초에, 그랬더니 이 정사각형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 된대요. 그러면 언제 정사각형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4 플러스 0.3t와 9 플러스 0.2t가 같을 때 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0.1t가 0.1t가 5가 되니까 t 값이 50이죠, 그죠? 50초 후에, 그러면 50초 후에 그때 넓이 변화율 얼마냐 물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보면 이 9 플러스 0.2t에다가 가로 길이 9 플러스 0.2t에다가 세로 길이는 4 플러스 0.3t죠. 자, 그래서 S'(t) 이건 0.2에다가 다음에 4 플러스 0.4t 다음에 9 플러스 0.2t에다가 0.3, 이 50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S' 50의 답을 구해보면 0.2에다가 50을 곱하면 15 플러스 4, 19, 여기 19 곱하기 0.3, 그러면 19가 0.5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9 곱하기 0.5, 9.5죠, 그죠? 답은 넓이 변화율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에 퍼 초가 되겠다,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일단 넓이를 식을 세웠죠. 그 다음에는 미분을 해요. 이게 변화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그때 몇 초 후인지 계산해서 t가 50초니까 50을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개념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넓이의 변화율의 의미를 살펴서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면 이와 같은 사항으로 한번 설명하면, 이 직사각형이 있는 거, 직사각형, 이렇게 여기가 길이가 ft고 여기가 g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넓이 s라는 것은 ft와 이 gt를 곱하면 되죠.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넓이의 변화율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ds dt라는 것은 이 f't gt 플러스 ft g't잖아요.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f't라는 것은, 이 f't 뭐냐면 이 ft가 길이가 있는데 이 ft 길이를 미분하면 속도죠. 이 x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속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 속도가 f't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축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g't도 마찬가지로 이 g't도 이 y축 방향 늘어나는 속도가 되잖아요. g't. 그러면 이게 f't에다가 이 gt를 곱한다는 것은 이 f't에다가 이만큼이 gt죠, 그죠? 이만큼이 gt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세로 방향으로 g't와 이만큼이 ft인데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 ft에다가 길이에다가 이 속도를 곱하면 이만큼이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도 늘어나고 y축 방향으로도 늘어나면 각각에 대해서 속도, 길이 곱하기 속도를 곱하고 ft, 길이 곱하기 속도를 곱한 거죠. 결국은 이 넓이의 변화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곱하기 속도를 한 거다, 그죠? 근데 반드시 이 두 개가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gt에 대해서 이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넓이의 변화율은 원래 이 f't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f't라는 것은 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ft죠, 그죠? 델타 ft. 그러니까 이게 극한적 상이에요. 이 델타 t가 하나씩 0으로 가니까 이 델타 t가 이 한없이 0으로 가는, 델타 t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이 GT만 남는 거예요. GT, F'T는 아주 작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극한적 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넓이 S가 X제곱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럼 넓이 변화율은 ds dt죠. 요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에다가 dx dt가 되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이죠,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넓이가 x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 여기 x축 방향의 속도가 dx dt죠. y축 방향의 속도도 dx dt죠. 그럼 이만큼 길이가 x가 될 것이고 이만큼 길이도 x가 되는데 요 두 개 곱하면 이만큼의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dx dt. 이만큼도 넓이 변화율 x 곱하기 dx dt. 그러니까 넓이 변화율은 길이가 x, 2x잖아요. 요게 길이가 되고 dx dt라는 것은 이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dx dt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길이 곱하기 속도가 되는구나. 또 다른 상황으로 부피 v가 x 세제곱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육면체죠, 그죠?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미분하면 되잖아요.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그리고 속미분 dx dt 이렇게 가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
자, 한 변 길이가 전부 x. 이게 다 x가 되네.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그러면 자,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만큼이 dx dt. 요 늘어나는 이만큼 부피 변화율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요 넓이가 이 넓이 x제곱이잖아요. 요 넓이 x제곱 에다가 dx dt를 곱하면 넓이 변화율이죠. x제곱이다 dx dt 곱하면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도 dx dt 요 넓이 요 삐끔친 부분 넓이도 x제곱이 되죠. y축 방향으로도 이 dx dt만큼 늘어나죠. 그죠? 부피 변화율이 요 이만큼도 x제곱이잖아요. x제곱 이만큼이 dx dt. 그럼 x제곱이 3개가 있죠. x쪽 방향으로 넓이가 x제곱이 있고 y쪽 방향으로도 넓이가 x제곱, g축 방향으로도 x제곱이 있고, 그러니까 3x제곱이잖아요. 3x제곱 넓이가 3x제곱. 그러면 각각의 수직 방향 속도가 dx dt. 아, 이것도 결국은 넓이 곱하기 속도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항은 자, 원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 자, ds dt는 어떻게 구하죠?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자, 2파이 r 곱하기 dr dt.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이쪽 방의 속도가 dr d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띠 모양으로, 그러면 이 사방팔방으로 이게 전부 dr dt가 되는 거죠. 그죠? 수직 방향. 그러면 길이는 뭐죠? 이 원주 둘레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2파이 r이라는 것은 이 원주 둘레 길이잖아요. 곱하기 속도. 이게 이제 띠 모양, 이게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dr dt라는 것은 그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t분의 델타 r, 그죠? 이게 dr dt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극한적 상황이에요. 그죠? 자, 한번 또 네 번째 상황. 자, 구의 부피가 있는데,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 이 구의 부피의 변화율 미분해 보세요. dv dt.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먼저 r에 대해서 미분하면 4파이 r 제곱 곱하기 dr dt. 자, 부피의 변화율은 뭐라 그랬죠? 넓이 곱하기 속도라 했잖아요. 이 4파이 r 제곱이 뭘 뜻할까요? 구의 건널비죠.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구의 건널비에다가 그 건널비의 수직 방향의 속도 dr dt,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곱한 게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넓이의 변화율은
길이 곱하기 속도가 되고, 이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 다음 부피 변화율은 넓이 곱하기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수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의미론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교과서 개념으로 풀었는데,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자, 오른쪽에서 한 의미론적으로 해석해보면 뭐냐면, 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9에다가 0.2t, 그러니까 몇 초 0.2씩 늘어나니까, 그죠? 다음에 4에다가 몇 초 0.3씩 늘어나죠, 길이가. 이 두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지는 때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0.1t가 오니까 t가 50이 되죠, 그죠? 50을 대입해 보면 19죠. 한 변 길이가 딱 19가 되는 거예요. 19. 이게 19일 때 이게 딱 정사각형이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속도가 이 dx dt 얼마죠? 몇 초 0.2씩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 넓이 19 곱하기 0.2,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이 속도가 뭐죠? 0.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 방향의 속도는 요 19 곱하기 0.3.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19 곱하기 0.2에다가 다음에 19 곱하기 0.3을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9.5가 나옵니다. 그죠? 자, 넓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센티미터 제곱 퍼 초. 자, 이게 dx dt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게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적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변형하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19가 있는데 이 극한적 상으로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넓이가 이렇게 변해가 직사각형으로 넓이가 변해가는데, 지금 이 부분 기퉁이에 있는 이 부분은 무시 가능한 거죠. 그래서 9.5 센티미터 제곱에 퍼 초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구했느냐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이 길이가 19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0.2니까 19 곱하기 0.2,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속도가 0.3이니까 19 곱하기 0.3, 이거 하면 답은 9.5가 됩니다. 물론 두 개가 수직이 되는 거 보이죠, 그죠? 수직이 되니까 두 개의 길이 곱하기 속도를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각 모서리의 길이가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증가할 때, 자, 속력이 2죠, 그죠? 그리고 정육면체 한 면의 길이가 넓이가 25가 되는 딱 그 순간에 부피 변화를 구하라주세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쪽 방향의 속도가 2라겠다, 그죠? 속도가 2. 다음 이쪽 방향의 속도도 2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G축 방향의 속도도 2가 되죠. 근데 이 넓이가 지금 25가 되는 순간 이쪽 넓이도 25, 다음에 이쪽 넓이도
2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넓이, 이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넓이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 두 개는 수직이 돼야 될 것이고, 이 넓이가 25가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이 넓이의 수직인 방향 속도가 2잖아요. 그죠? 속도. 그러니까 이 50 곱하기 3 답은 150이다. 그죠?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센티미터 퍼 제곱에 세크. 자,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x축 방향에 이렇게 넓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넓이 곱하기 속도 하면 이 부피의 변화율이죠. y축 방향에 또 넓이의 변화율을 해보면 요거 부피의 변화율이죠. 그죠? 부피 변화율이 넓이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부피 변화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넓이 25, 수직 방향 속도가 2. 그래서 25 곱하기 2. 이게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속도가 dx dt가 2라는 것은, 이 dx dt라는 것은 뭐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t분의 이 델타 x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t가 하나씩 0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속도 2라고 이렇게 부피 변화율을 이렇게 시각화 시키기 위해서 크게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넓이 면만 남지 이 델타 t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t가 나오지 않죠. 그죠? t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면 넓이만 거의 있고, 거의 델타 t가 거의 0에 가는 극한적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교과서적으로 풀어보면, 자,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면 각 모서리의 길이는 처음에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초 2, t초 2는 1 플러스 2t가 되겠죠. 길이가. 그러면 이제 부피 v는, 자, 부피 v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t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자, 근데 넓이가 25가 되는 순간, 넓이가 25가 되는 순간은 이 넓이가 1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죠. 그죠? 이 제곱이 25가 되는 순간이에요.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2t가 5잖아요. 그죠? 양수니까. 그럼 t가 얼마죠? 2가 되죠. 딱 2초 후에 그때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이 부피의 변화율. 자, 부피의 변화율은 이게 이제 부피 v를 미분하면 되죠. 이 dv dt. 그래서 3에 1 플러스 2t의 제곱, 속미분하면 2. 여기에 t의 2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t의 2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이게 5의 제곱 25 곱하기 50에다가 3을 곱하니까 150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에 퍼 세크.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거고, 넓이와 그 순간에
면의 넓이 25가 되는 순간에 그때 넓이 25잖아요. 그죠? 면이 3개니까 25 곱하기 3에다가 속도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음 교과서적으로 푼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부피라는 식을 t에 가는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피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넓이가 25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시각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푼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 해석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어떤 풀이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두 번째 풀이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1루트 3인 정삼각형과 그 정삼각형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자, 뭐냐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을 먼저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 정도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11루트 3인.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6루트 3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죠? 이 반지름의 길이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이게 6이 되겠다. 그죠? 자,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그러면 자, t초 후를 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좀 커졌어요. 그죠?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이 전체 길이가 이만큼이 12루트 3이었는데 12루트 3이었는데 이 전체 길이가 자, 12루트 3에서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나잖아요. 그럼 3루트 3t가 되잖아요. 이 3루트 3 묶어내보면 그러면 t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죠? 원의 넓이 변화율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게 궁금하네. 그죠? 이 수직일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만큼 길이는 여기 2분의 3루트 3 t 플러스 여기가 2분의 3루트 3 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2분의 3의 t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이 반지름의 길이라는 것은 2분의 3의 t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이 반지름 R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에 그때 몇 초인지 계산해 봅시다. 정삼각형 한 변 길이는 자, 11루트 3에 3루트 3에 이걸 쓸까요? t 플러스 4 이게 24루트 3이 될 때 그때 t값 이거 약분하면 이 t 플러스 4가 8이잖아요. t는 4초다. 그죠? t가 4초 후에
이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원의 넓이 S는 어떻게 식이세우겠죠?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 파이 R 제곱. 아까 R이 2분의 3 T 플러스 4 했으니까 제곱해 보세요. R을 제곱하면 4분의 9 파이가 있죠. 그죠? 4분의 9 파이가 있고 R이 T 플러스 4의 제곱이죠. 요게 이제 식 S를 세웠어요. 그럼 넓이 변화율은 미분하면 되죠. ds dt. 자, 이를 나누면 자, 2분의 9 파이 t 플러스 4. 여기 t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죠? 몇 초 후에? 4초 후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변화율은 4를 대입하니까 8, 약분하니까 4, 4, 9, 36파이 36파이 36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a파이라 했으니까 상수 a 값은 얼마다? 36이 되죠. 자, 어떻게 구했냐면, 자, 이게 11루트 3이 있는데, 그러면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나니까 11루트 3 플러스 3루트 3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한 변 길이가. 근데 이제 원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반지름 식을 세웠어. 그럼 원의 넓이라는 것은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S라는 넓이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뭘 물었냐면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그럼 그때가 시각이 언젠지, 이게 24루트 3이 되는 그때 시각이 4초 후잖아요. 4초 후에. 그래서 미분해서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개념이죠. 자,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 정삼각형이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24루트 3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11루트 3이잖아요. 12루트 3. 이만큼이 12루트 3.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딱 그 순간 12가 되겠죠. 이 원의 넓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원의 원주 둘레 길이 곱하기 속도, 이 반지름이 속도가 궁금하다. 그죠? 근데 주어진 것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이게 2분의 3루트 3이 늘어나겠죠. 그죠? 2분의 3루트 3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변 길이가 2분의 3루트 3, 여기도 2분의 3루트 3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3루트 3.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만큼 길이가 2분의 3루트 3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봐요. 2분의 3루트 3. 그러면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라는 것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3씩 늘어나죠. 이 속도가,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가 2분의 3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넓이의 변화율,
길이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 원주 둘레 길이가 할까요? 원주 길이 곱하기 속도. 자, 원주 길이라는 것은 이게 딱 그 순간에 10이죠. 그래서 2파이 r 12 원주 둘레 길이가, 그 다음 속도 2분의 3씩 늘어나잖아요. 약분이 되고 3을 곱하니까 이게 36파이. 따라서 답은 A는 36이 되죠. 자, 이거는 자,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에 그 원주 둘레 길이를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되니까 원주 둘레 길이가 2파이 r, 그다가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삼각의 한 변 길이가 2분의 이게 이제 3루트 3씩 이렇게 늘어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반지름 길이 속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죠? 자, 이어서 자, 4번 문제를 풀어보면 점 P는 X축 위를 양의 방향으로 몇 초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점 Q는 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Y축 위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4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점 P가 출발한 지 5초 후에 삼각형 OPQ 넓이의 변화율. 일단 어떤 사항인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게 좌표 평면상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원점이 있고. 그러면 X축 방 P점은 양의 방향으로 몇 초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P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 P점의 좌표는 이 3t, 0이죠. 그죠? 다음 Q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죠? Q점의 좌표. 이 Y축 방향으로. 근데 2초 후에 몇 초 사이 속도로. 그러면 T에서 2를 뺀 다음에 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4에 T-2. 4에 T-2가 되겠다. 그죠? 요게 이제 Q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삼각형 OPQ 넓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삼각형 OPQ 넓이라는 것은 S라 그럴까요? 그럼 2분의 1의 에미피한 길이가 3t가 되잖아요. 높이는 4의 T-2가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d에서 dt, 이걸 좀 간단히 하면 6t의 t-2인데 좀 미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6t 제곱에 마이너스 12t잖아요. 그죠? 그러면 12t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때 몇 초 후냐면 출발한 지 5초 후에 요 t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자, 12 곱하기 5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11을 한 번 더 뺐으니까 12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답은 48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 5초 후인 그 순간을 나타내 봅시다. 뭐냐면 이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5초 후라는 것은 X축으로는 몇 초 양의 방향으로 3의 속도로, 그럼 15가 되겠다. 그죠? 이만큼 길이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 후 몇 초 3으로 가니까 이 3 곱하기 5
1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순간.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초 4씩 늘어나는데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몇 초 4, 2를 빼니까 5초에서 2를 빼니까 4, 3, 10이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만큼 길이가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순간 길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끝에 그 딱 순간에 이 넓이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X축 방향의 속도는 3인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1, 2, 3번 문제와 다른 점은 삼각형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길이에 대해서 수직이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해 수직이죠? 이 길이에 대해서 이게 수직인 거예요. 요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3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의 넓이의 변화율이 길이가 10이 이 속도와 수직인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길이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12 속도와 수직인 길이가 1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3인데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삼각형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게 2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8이 되고 두 번째는 Y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있죠. 자, Y축 방향으로는 자, 몇 초 4의 속도가 4잖아요. 그러면 이 Y축 방향의 넓이 변화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때 이 넓이의 변화율 이것도 길이 곱하기 속도인데 지금 요 길이 요 빗변의 길이랑 수직이 아니죠. 뭐가 수직이죠? 요 15, 요 길이에 대해서 수직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 두 개가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15에 대해서 이때 속도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4를 해야 되거죠. 2를 곱하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축 방향으로 넓이 변화율과 Y축 방향 넓이 변화율을 두 개를 더하니까 결국은 이 길이 곱하기 속도 넓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길이 곱하기 속도인데 이 두 개가 수직이 돼야 되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요 12에 대해서 속도가 삼각형으로 늘어나니까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2분의 3 속도의 반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의 속도가 4 수직 방향의 길이가 15 그 다음에 속도의 반 2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18하고 30을 계산하니까 답은 48이 됩니다. 두 개가 일치하죠.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으로 늘어나는 것은 속도의 반을 곱해야 되는구나. 자,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무조건 길이 곱하기 속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속도의 반을 곱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풀이 여기 교과서적 개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식을 세워서 미분한 다음 딱 그 순간에 5초 후니까
딱 그 순간에 이 5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풀이입니다. 그죠? 여기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